남편과의 사랑하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사실 그 모든 일의 시작은 돈 때문이었어요. 살림이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부족한 것도 아닌 그저 평범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던 우리 두 사람이었죠. 항상 남편은 돈을 모아서 집을 사야 한다. 노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혹은 가지고 싶은 것들이 생기면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하면서 10원짜리 한 장까지 아꼈어요. 그는 돈을 아껴야 한다며 올가에 SC를 했었어요. 짠돌이 넘친다고 하지만 우리 남편만큼 짠돌이는 없을 거다 생각하며 살아오게 만들었던 인간이었어요. 초등학교 때 이후로 실천해 본 적 없었던 아나바다 운동을 연애를 시작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몸으로 실천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짠돌이, 이런 짠돌이가 세상에 존재할까 싶을 정도로 제가 사용하는 돈, 물건에 대해 하나하나 집착을 했어요. 본인은 저에게 그렇게 아끼는 것이 서로에게 득이 되지 실이 되진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그냥 그게 지질이 궁상 보였으니까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지요. 매일 같이 제 귀에 피딱지가 않도록 하는 말이 한 두 푼 아껴서 집을 꼭 마련해야 한다였는데 사실 집이라는 게 한 푼 두 푼 아껴서 마련하나 한 방에 마련하면 장땡 아닌가요? 10원짜리 몇 개 모은다고 집 산다고 해도 티가 나는 게 아닌데 말이죠. 먹는 게도 비싸다 이걸 사라 참견하는 남편이 얼마나 고깝게 보이던지. 연애하던 시절에 왜 미리 도망가지 않았냐고요. 연애할 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가성비를 따져가며 선물을 고르고 외식을 하러 다녔지만 그래도 저에게 쓸 때는 쓰고 아낄 때는 확실히 아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생동감이 넘치는 사람으로만 느껴졌어요. 그러나 모든 게 보여주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짠돌이인지 괴로워할까 봐도 망할까 봤을 때는 제대로 썼던 거죠. 결혼 후에는 돈을 아끼라며 잔소리를 해요. 생활비까지 다 맞춰내고 나만 돈 아끼라 하는데 정말로 억지로 자기 했었어요. 너에게 제대로 할 말이 있는데 이번 달에 외식비를 많이 사용한 것 같아 보인다. 친구들을 좀 더 적게 만나보는 게 어때? 그리고 동네 카페에서 테이크아웃한 커피는 1,500원인데 왜 비싼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4,500원이나 주고 마셔? 친구들이랑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만날 거면 카페에 민폐를 끼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왜 민폐일까? 다른 방법이 없는 거 있잖아. 그러면 친구들이랑 큰 거 하나 주문하고 내가 다 마신 다음에 나머지 반 나눠 마시면 될 텐데요. 대기업들은 그런 거를 신경 안 써. 커피값이 어떻게 되겠다고 하지? 그렇게 하면 마시자고 말했으면 짜증이 났을 거야. 친구들이 다 지지적 끼지 말고 사세요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진 않나요? 쉬고 현명한 소비 습관이란 것이 뭔지 아이 어떻게 지냈길래 꼭 내가 쩍 빠지고 그래 참땅이 보이지. 10회를 보면 서로 좋을 텐데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나? 10원 어떤 하나 없다고 하고 땅까지 파야겠다. 그것이 시간 낭비라는 것이야. 쓸 때는 제대로 쓰고 절약할 때는 정확히 아끼는 게 큰 돈을 모으는 거지. 커피값을 아끼면 얼마나 모을 수 있겠는가? 정말 커피값으로 잔소리하지 않는 어떤 여자가 있어도 알겠습니다 하고 자랑스럽게 우리 사이를 운님을 지을 수 있겠느냐고? 얼굴부터 확실하게 굳었어. 하지만 우리는 집이 없다고는 않아. 남편이 돈을 아껴서 어떻게든 집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게 제가 살 집을 찾으려는 긴급함을 나타내지 않아. 우리 남편은 부동산 공부를 꾸준히 하며 그야말로 한탕으로 살아가려면 부동산이 필수란 걸 말하고 있는 거야. 수십 년을 일한 후에도 퇴직금만 남겨 긴습은 퇴직금 말고는 남는 것이 없다는 뜻이니까. 매달 쪼개진 월급을 받아서 대출금 갚고 자식 키우고 입으며 먹으며 채우는 동안 그러다 보니 아무것도 남지 않아 돈이라면 한 번에 들어와야만 투자도 할 수 있지만 아끼면서 쓰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우선 좋은 부동산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야. 문제는 내가 허리띠만 규탈하며 아끼고 있다는 거야. 아니, 아끼려면 저랑 같이 아끼는 법을 배워야지. 어쩌면 회사에서 돈을 번 거 다 쓰고 있으면서도요. 제게만 계좌 내역을 일일이 살펴보며 돈을 들었다고 탓을 하는데 당연히 짜증이 나는 겁니다. 당신은 회사 후배들에게 술을 사주고 밥도 살 때 돈을 쓰면서 왜 나에게만 이러는 거야?
친구들이랑 커피 10잔을 사 먹는 것과 당신이 밥을 사주는 것은 비슷하다고요? 그렇다면 선배인 내가 후배들을 더 돌봐야 한다는 말은 어떻게 하나요? 가끔은 선배도 밥을 사줘야 회사 생활하는 맛이 나는 거지, 목적이 있는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당신이나 나나 소비하는 돈은 각자의 개인적인데 왜 나만 쓴다고 지적하나요? 당신이 이러한 말을 할 때마다 진심이 너무해서 화가 나는 게요. 사회생활하면서 필요한 돈이지만 당신은 친구들과 노는 돈으로 충분히 절약할 수 있는 돈인데요. 한 달에 5만 원만 적금해도 1년에 60만 원이 돼요. 이런 말을 듣지 못하고 나를 향해 지적하는 것은 왜 그러는 거죠? 남편이 더 돈을 아끼라고 잔소리만 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필요한 돈까지 사치라고 말하니까 왜 결혼을 했는지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아이가 잔병 치료를 많이 받는 등 10번 정도 아이가 아파서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에 집중했는데 어릴 쯤의 현실은 얼마나 힘든지 알죠. 제가 돈을 벌고 있었으면 남편에게 더 확실히 할 수 있었을 텐데 아이를 혼자 키우게 되면서 퇴사를 하게 되었거든요.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오전 시간이 해지니까 계속할게요. 알바 생활을 하며 혼자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돈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결국 아들 친구 엄마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내가 감시 당하는 기분이 들었고 일정 금액을 쓰기 위해 알바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그러던 중 준우 엄마가 온라인 비즈니스를 시작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온라인 쇼핑이 손쉽고 수익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은 직접 검색해서 원하는 제품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 대학 동창이 돌드레스 대여 사업을 시작한 결과가 좋다고 해요. 소규모로 진행되는 행사도 많아져서 업체에 맡기지 않고 스스로 준비하는 추세라고 하네요. 그럼 그래 난도 돌잔치를 가족들끼리 했었거든. 그런데 옷을 살 생각만 하다가 빌려주는 곳이 있다는 걸 몰랐어. 그리고 스튜디오에서 아이들 촬영하는 거 너무 비싸잖아. 집에서 옷 빌려 입혀놓고 몇 개의 초품 이렇게 해서 찍기도 한다고 해서 장사가 은근히 잘 되는 거래. 집에서 물건만 보내고 받으면 되는 일이라서 사업장이 필요치 않아. 그런데 준우 엄마도 준우 생각해 출퇴근을 어떻게 해야겠어 이런 건 알아봐.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와서 찾아보니까 정말 아이들 드레스 같은 거 빌려주는 업체가 많더라고. 후기에 셀프로 진행했다고 인증하는 사람이 많았어. 그래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시도해보고 싶고. 그렇다고 뒤늦게 뛰어들기엔 경쟁력에서 딸리는 것 같고 고민도 많이 들었어. 그러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요즘은 일상에 대해서 전부 셀프로 준비를 해야 하니 그런 대여를 하는 업체도 꽤 있다는 거야. 손재주가 꽤 좋아서 소품 같은 걸 혼자 만들어서 선물하곤 했었거든. 그런데 촬영놈 주물러 거리는 것도 꽤 잘 만들었어. 문구점에서 싸게 사서 손으로 주물주물해서 돌케이크 모양부터 시작해서 돌잡이 용품들을 만들어 봤는데 꽤 괜찮더라고. 컨셉을 여러 가지로 꾸며보고 딸용 아들용 서양식 한국식 전부 다 만들어 준비하는데 우리 아들도 제가 만든 걸 보면서 즐겁고 좋아하고 따라 하더라고. 오간 발달에도 도움이 되는 듯해 일석이 주구나 싶어서 하루 종일 집에서 그 짓을 하고 있으니까 남편이 저를 보고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아휴, 아니 당신 시간이 썩어나고 그래 집거실에 죄다 이게 뭐야 쓰잘데기 없이 판사봉에 청진기 아니 우리 준호 돌잡이 다시 할 생각이야 한두 개도 아니고 당신은 신경 안 써도 돼. 나도 소소하게 일거리 좀 찾아서 해보려고 만드는 거니까. 당신 요즘 셀프로 돌잔치 하는 거 알아. 그런데 쓰는 물건 만드는 거야. 돌잔치를 해도 돌상까지 일일이 신경 쓰기 어려우니까 대여를 해서 진행하더라도 이런 거 빌려주고 돈 받고 하는 거 해보려고 아이고. 사람들이 퍽이나 돈 주고 이런 거 빌려 하겠다. 분명히 다 망가뜨리고 잃어버리고 그럴 게 뻔한데 대여 사업을 하겠다고요. 아이고 사람아, 신경 쓸 게 한두 가진 줄 알아. 사업을 하는 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게다가 평생에 한 번 할까 말까 돌잔치상을 만들어서 대여를 해 요즘은 저출산 시대라서 애한테 관련된 거 해봐야 오래 못 버텨. 시장 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남들이 좋다고 하면 펄렁펄렁 거려가지고 이런 게 경쟁력이나 있겠어. 헛짓거리 하지 말고 밥이나 차려.
남편은 저에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짓을 한다면서 집안일이나 열심히 하라고 했고, 저는 입을 삐질기면서 남편의 말에 모조리 무시하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로 했죠. 이게 처음에는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문의조차 없더라고요. 집에 물건들만 꽂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차지하고 있으니까 남편이 혈에 끌끌 차면서 그럴 줄 알았다고 잔소리를 했고요. 친구 엄마들에게 물어보니까 SNS 통해서 하는 홍보가 돈도 들지 않고 효과는 톡톡하다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심기일전해서 요즘 유행하는 SNS를 다 가입해서 온라인 홍보를 시작했어요. 구름 사건인데 SNS 스타라는 사람들 중 한 명이 돌잔치를 할 생각이라고 저에게 연락을 주었어요. 저는 공짜로 빌려주면서 홍보를 해주겠냐고 부탁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 사진을 보고 문의가 빗발치기 시작하는데 유명한 연예인을 사용해 광고를 퍼뜨리는구나 싶었어요. 일을 하면서 용돈을 번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택배 상자가 쌓여서 집이 쓰레기장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러나 저러나 집안일은 똑같겠지만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이를 챙기면서 출퇴근을 하기는 힘들 것 같아서 일을 제대로 하려면 어떤 곳에서 다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래서 집에 오실 수 있겠어요. 참 쓰레기장에 간 것 같아요. 사업을 시작했다고 해서 아무런 계획 없이 바람을 피우고 이상한 일을 벌이는 대신 급하게 이것들을 처리해야 해 매달 몇십만 원을 벌어도 매우 다행한 일이야. 직장에서는 나를 무시하고 무시만 해도 된다면서 왜 직장 생활을 못할지 알 수가 없네. 아이한테 내 발목이 묶인 것을 알면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건 짜증나. 남편은 허황하는 것이 헛짓거리고 무시해. 난 계속해서 대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계속해서 쌓아 나가고 있어. 장사가 잘 되면 돈이 쌓이니까 사기 부었어. 신제품들을 만들고 인기 있는 상품을 여러 개 만들었어. 홍보 효과가 정말 대단한 건가? 시간이 지나면서 공짜로 홍보를 해도 장사가 되기 시작했어. 뒷주머니를 한번 쳐보자는 생각에서 시작한 나는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남편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어. 돈을 모아야 큰 소리도 칠 수 있으니까. 2년 가까이 도산을 쌓아가면서 아침에는 택배를 보내고 오후에는 아이를 돌보면서 바빴어. 가운데 시댁에서 문제가 생긴 거야. 시댁은 아파트 5층에 있어요. 그런데 집의 그 건물은 여전히 낡았습니다. 오래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점차 수리를 하며 언젠가는 재개발을 기다리고 계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계셔서 집에 수리할 부분이 많았습니다. 특히 화장실은 문제가 많았는데 계속해서 곰팡이와 결로가 생기는 등 보강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겨울이면 참 추울 것 같았고 결로 때문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아빠도 어려워하셨는데 이 저택이 평생 사용할 집이 될 수도 있으니 화장실 리모델링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화장실 리모델링을 하고 싶다는데 충분한 자금이 있었지만 모르는 척을 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 집의 상태를 보며 고민하는 듯 했고 리모델링을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안 부러운 척했지만 속으로는 조금 답답했습니다. 매일 돈을 아꼈던데 시어머니의 집을 리모델링하는 것은 왜 이렇게 비용이 들지요? 그리고 바로 가자고 말했습니다. 부인이 핸드폰 모음 사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집으로 안 오던 길로 남편과 차 안에서 실랑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돈 아깝다며 잔소리를 했지만 어머니께서 화장실을 고쳐달라고 하시자 견적을 받아오라고 하셨습니다. 아요, 집을 사려면 돈을 아껴야 한다며 다 그랬어요. 하지만 화장실은 사람 사는 공간 같아 보였습니다. 돈을 사용할 때는 분명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의 집에서 그런 상태로 둔 채 버티라고 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발전 소식만 기다린다며 버티라고 하셨는데 나도 알아요. 그러나 커피값 4,500원이 아깝다고 하더니 리모델링 비용을 주겠다고 하니 배가 아프다고 핑계를 대었습니다. 당신의 집에 들어가는 돈은 아깝지 않은 모양입니다. 리모델링 비용이 크지 않을 텐데 부모님의 불편함을 그냥 지켜보라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식이 할 일은 걸음지석으로 무조건 해야 한다며 말했지만
그럼 거기서 돈이 나오지 않으면 어떡하라는 건가요? 당신의 생각 없이는 남편과 실랑이를 벌이면서 감정이 상했고 시댁 화장실 리모델링에는 손대지 않고 있었습니다. 결국 남편이 적금으로 예금을 넣은 통장을 건드리면 손해를 보게 되어 스스로 남은 돈으로 할 수 있는 싼 업체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뛰어다니면서 업체를 알아보던 중 그 정성이면 분명 뛰어날 것이라 생각했는데 찾아낸 정말 싼 가격의 업체 때문에 공사를 맡게 되었어요. 속으로는 싼 데가 비싼 고정을 하고 있었지만 만약 공사를 아예 안 했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말도 나왔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제 말이 맞았어요. 그 업체는 무술 먹고 느는 그런 업체였는데 공사를 저렴한 가격에 해주진 않으면서 완전히 실수를 해서 누수가 더욱 심해진 거예요. 공사가 끝나고 세모가 3일 후에 집으로 들어가는데 천장에서 물이 새고 화장실 옆벽에는 물기가 스며들고 아주 대혼란이 벌어진 상태였어요. 화장실만 문제가 있는 줄 알았는데 공사가 끝난 다음엔 주변까지 모두 문제였어요. 남편은 직접 찾은 공사업체 덕분에 집이 더 파괴됐다며 당황하고 시어머니는 이러다가 집이 모두 물난리가 날 것이라며 그만 미쳐가셨어요. 저는 단지 봐도 리모델링을 한 것 같지 않을 정도로 너무 심각한 상황이었고 업체는 그대로인 채로 남편에게 연락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았어요. 이런 사고가 시댁뿐만이 아니라 누수로 인해 아랫집까지 영향을 미쳤답니다. 아랫집에서는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벽면을 따라 근질근질 흐르며 정말 난리가 났으니까 수리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받게 됐어요. 시댁에서 벌어진 사건은 그때마다 나오는 뉴스가 됐어요. 당연히 시댁에서는 위층 바닥이 아랫집 천장과 연관돌게 된 거예요. 공사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시댁 가족들은 현재 리모델링을 할 돈이 없어서 남편에게 부탁하여 공사를 한 것이었는데 이제는 윗집과 아랫집까지 책임을 져야 하게 되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아랫집 주민들도 도와주려는 마음이었는지 화장실 근처 벽지에 곰팡이 문제가 심각해져 도배를 요청하며 약간의 억지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주변이 모두 다 새벽제를 바를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적당히 타협을 보아야 하는데 윗집과 아랫집의 시댁까지 모두 견적을 내야 하니 거의 5천만 원 가까이의 비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난감해하시는데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근심스러운 문제에 처해 있는데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대출 이자가 너무 높아서 속상하고 돈을 모으면 가계부담이 줄어들 것 같은데 돈이 없어서 당황스러워요. 아마도 소득을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신가요? 그럴 때는 일자리를 구해서 돈을 벌 수 있어요. 이제 돈이 필요하다면 보듬어 주세요. 눈치가 빨라서 돈이 모이는 편이라 혹시 나한테 돈을 빌려주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무시당한다는 건데 내가 돈을 모아서 기부하는 것도 있잖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날 아프게 당한 적이 있어요. 여기에서 당신과 만날 수 있어서 정말 행운이었어요. 당신의 능력을 잊고 살았는데 직장 떼버릴 것 같아요. 당신을 알아볼 수 있어서 기쁘네요. 제 입장에서는 당신이 잔소리를 하면서 돈 모으라고 하는 것이 화를 내면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돈을 저축한 거예요. 정말 생소한 일이라서 당신이 다치진 않을까 걱정했어요. 당신 회자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손재주가 좋다는 건 연애할 때 알았어요. 명품 물건들도 만든다는데 그런 물건들로 미용 않으면서 그렇게 고퀄리티를 만들어주는데요. 그러니까 내 남편은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나를 칭찬해주기 시작해. 미아야, 내 사랑하는 남편이야. 그렇게 설레면서 말을 해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 게다가 시댁에 급한 돈이 필요했고 우리 부부가 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묵묵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 남편이 그렇게 말해주니까 어쨌든 내놔야 할 돈이라면 좋은 마음으로 내놓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 난 계속해서 고민하는 척을 했고 남편은 그에게 더 칭찬을 해주었어. 너처럼 강한 사람과 결혼해서 내가 그동안 편안하게 살 수 있었어. 너는 내 인생의 축복이야. 집에서 짐이 쌓이는 것을 보며 느끼곤 했어. 우리 마누라가 밤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나는 빛을 본 듯 했어.
너는 진정한 보석이야. 너의 재능은 정말 대단해. 예전엔 사업에 대해 망설이는 너를 보면서 망고지게 한 적도 있었는데 이제 넌 사업 센스가 있어? 돈 때문에 변하는 것은 아니야? 어차피 이제 느끼는 건 후회뿐이야. 내 사업을 의심했던 것이 후회돼. 너 없이 할 수 없어. 2년간의 노력을 인정해 파트너가 되었으면 해. 나는 내 노력을 알고 있어. 상처를 달랑 아는 게 아니라. 난 내가 슈퍼우먼인 걸 안다는 거야. 제가 모아두었던 5천만 원을 갑작스럽게 사용했어요. 어차피 남편이 대출을 받아 시댁을 돕는다고 했지만 그 대가를 갚는 것이 누구의 책임인지 생각하며 제가 가진 돈으로 도와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았어요. 남편이 돈을 벌어온 것도 있지만 생활비를 아껴 모은 돈도 있었고 비상금 등으로 모은 돈이기도 했어요. 그 돈을 시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시댁에서는 저를 잘 대해주셨고 시댁을 위해 쓰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리모델링 비용을 내겠다고 했을 때 반대했지만 시댁에서 잘 챙겨주시고 시어머니가 가정을 돌보는 짓을 예민하게 느껴 시댁에 맞추는 것이 좋을 것 같았어요. 한 번은 생활비를 받아 식사를 차려주신 일도 있었는데 시어머니의 음식을 받는 대신 외식해서 드는 게 시간이나 노력이 더 아깝다고 느껴 시어머니께 감사하다고 하고 나가서 먹는 것이 더 좋겠다고 했어요. 당신은 문제가 있어? 돈이 썼거나 굳이 엄마가 밥을 해주겠다고 불렀을 때 왜 나가서 먹자고 그래? 당신이 제대로 돈을 아끼기만 하면 부자가 될 거야. 아이고, 내 아들이지만 그 주장이 문제야. 문제야. 며느리는 내가 고생할까 봐서 나가서 사 먹자고 말이라도 해주는데 평생 키워온 아들인데 저런 주장을 하니 자엄마 부려 먹자고 한다. 이런 게 딸이 필요한 거야? 우리 며느리도 나중에 어떤 난국에 처하게 될지 모르는데 내가 키운 저 아들아, 노무 모양새가 너무 닮았어. 소가리가 얼마나 될까? 아이야, 엄마가 무슨 말을 해도 엄마가 밥 해주겠다고 불렀으니까 집에서 먹자고 해야지. 솔직히 말해서 나가서 먹는 것보다 엄마가 해주는 밥이 더 맛있지. 나는 나가서 먹는 음식보다는 엄마가 해주는 밥이 더 맛있더라고. 내가 돈밖에 안 보이냐? 휴, 자식이 누군지 이제 나도 헷갈려. 헷갈려. 아이야, 엄마가 불러두고 왜 그래? 참나. 외식하고 싶으면 외식하고 싶다고 말하면 되는 건데 왜 무한하게 그러는 거야? 넌 우리 며느리에게 무한하게 꾸는 건 생각도 안 하냐. 절에서 나중에 밥도 못 얻어먹고 마누라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할지도 모르지? 정신 차려. 그래. 우리 딸 같은 며느리야. 나가서 밥 먹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포장만 크게 생각했는데 내용물은 그저 그라서 양이 모자랄 것 같아. 그냥 집에서 끼워 먹자. 외출하기 귀찮다고? 아버지도 귀찮아서 안 나간다 할 텐데. 그러면 넌 이 자식 아닌가? 아버지하고 집에서 대충 먹을 거면서. 밥 해주는 게 없는 놈이 말이야. 살아있으면서 너희 자식아 아직도 부동산 공부한다고 미쳐난리 치면서 며느리 속을 뒤집는다. 미쳐난리, 책값 아깝지? 공부머리 하나 없는 놈이 한탕 노리겠다고 돈 쓴다고 아깝지 않냐? 며느리 말 잘 듣고 살아. 늙어서 눈치밥 먹기 싫으면 미리 잘해야지. 시댁이랑 사이 좋게 지낸다고 해서 시부모님 두 분 다 성품도 좋았어요. 낡은 집에서도 자식들에게 피해주지 않으려 조심하며 눈치 보는 것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부모님께 도움을 드려도 좋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남편이 5천만 원 정도의 견적이 나올 것 같다고 하자 지원할 생각을 했어요. 시댁에서는 고마움을 표현해 주셨고 화장실 고쳐준 것뿐인데 시어머니가 새 집으로 느껴지신다고 하더라고요. 뿌듯한 마음이었죠. 그 후 다시 돌상되어 일을 하며 돈을 모아가다가 1년 뒤 큰 사건이 터졌어요.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고 온라인으로 1:1 상담을 받아 진행했는데 아무것도. 저는 SNS를 통해 예약을 받아서 장사를 했었기 때문에 완전히 안정적으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생각하고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카드 결제를 따로 받지 않고 오로지 현금으로만 받기 때문에 나에게 배 아픈 사람이 신고를 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세금을 많이 맞아야 했습니다. 사업자를 따로 등록하지 않고 장사를 하며 현금 영수증도 발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실로 고발당하여 벌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모아둔 돈을 한 방에 잃게 된 것은 물론 그의 사업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탈세를 한 사람으로 인식되었고 소문이 홍보되는 것보다 빨리 퍼졌습니다. 오빠 없이 현금으로 장사하다가 빌딩을 산 사람이란 소문이 돌았습니다. 1:1 메시지로 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추가로 더 신고를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유명해지면서 소문은 너무나도 퍼져 망하게 되었습니다. 자산을 모두 세금과 벌금으로 쓰다 보니 억지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일을 겪게 되어서 세금과 벌금을 내야 했는데 지금 있는 돈을 다 써도 모자라요. 도와줄 돈이 있으면 부탁할게.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자를 등록해야 하는 것도 모르고 간이을 하는 바람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자 등록만 하면 해결될 문제인데 왜 그걸 안 했는지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고 내가 사이트를 만든 것도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만 해도 되는 줄 알았어. 거기다가 이렇게 유명해지고 장사가 잘 될 줄 알았나? 아이고, 장사가 되든 안 되든 그런 건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걸 몰라서. 그래? 내가 당신 나대고 다닐 때부터 알아봤어. 갑자기 생돈 날아가게 생겼네. 아이, 아까워 죽겠어. 정말 그래? 그러니까 이런 쓰잘데기 없는 짓은 왜 하고 있어? 번 돈보다 나간 돈이 훨씬 많을 텐데. 이런 식으로 과징세금 내는 게 얼마나 아깝겠어? 남편은 제가 시댁에 가서 일을 도와줬다는 걸 홀라당 까먹은 건지 뭔지 저에게 온갖 핀잔을 주면서 잔소리를 하는데 저도 못 참는구나. 아니, 내가 일부러 뭘 탈세하려고 이런 짓을 했겠어? 나도 억울하고 내가 바보 같으면 화가 나. 그리고 내가 시댁에게 도와준 건 왜 다 잊고 잘못한 말만 하는지? 아이,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그리고 그때 우리 집 리모델링 비용을 주었는데 이미 몇 번이나 고맙다고 해줬는데 아직도 끌고 오게 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남편이랑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고 서로 기분이 나쁜 상태로 며칠을 보내야 했어. 수입도 전혀 없고 모아둔 돈마저 날려 생겼고 벌금 내느라 친정에 손을 벌렸어. 남편의 주머니에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친정 부모님께 말을 하게 되었고 조금 혼이 나긴 했지만 딸이니까 도와주셨어. 남편은 이때다 싶었는지 제 주머니에서 10원 한 장을 꺼내더라고. 내게 쏟아붓는 질책 중에서 일어나기 시작했고 솔직히 말해서 나는 초조해져 버렸어요. 다른 사람들은 상관없어도 나는 현금으로 비자금을 받아서 가만히 있었던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었어요. 알아차릴 만큼 미인의 사실이니까요. 조금 애굽해진 사악한 로맨스나 다른 음모로 인한 문제를 겪기 시작했어요. 내가 제대로 경영하지 않은 탓에 생긴 문제였죠. 난 남편의 눈치만 보면서 아들을 돌보면서 마치 범죄자처럼 살아가고 있었어요. 내가 주저울에 올라가니 시댁 어머니마저 마음이 아파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힘내도 괜찮아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이없게도 나는 모르고 있었는데 이후에 법률적인 절차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움직이기로 했어요. 삶 속에서 모두가 실수를 범하고 하는 건 다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그걸 지나치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다른 길을 찾아 나서면 된다는 말이었죠. 이 사건을 잊지 말고 교훈으로 삼으라는 얘기도 했어요. 교훈이 뭔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그렇게 치는구나,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낼지도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거라고요. 이제는 너도 한번 흑백을 구분하고 지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애도 근규에 피하진 말라고. 반복해서 그런 짓을 하면 복수한다고. 그러니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드시 2번 다시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제 어머니는 너를 지금 이용하는 건 아니다. 큰 혼란이 있으면 더 크게 혼란해진다. 아니, 힌트를 공유하지 말라고 말해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목구멍을 넘어선 물건을 들고 전개되니까 다른 생각이 될 수 없더라고요. 정말로 조용한 자객들의 함정에서 자라는 시기네요. 있었어요. 하지만 허리 디스크가 갑자기 터졌고 수술비가 급하게 필요했어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허리가 예전부터 고질병으로 달고 있던 부분이라 보험 가입도 매번 거절되어서 허리 관련 보험이 없었어요. 수술비가 지원되지만 디스크 수술이 조금 비싼 것도 아니었고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돈만 조금 나왔어요. 친정에서 이번에 세금으로 큰 돈을 내야 해서 빌려줬지만 수술비 한 방에 내는 돈이 없었어요. 비빌 수 있는 부분이 어디 있겠어요. 결국 남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남편이 5만 원짜리 한 장을 덜렁 던지더래요. 갑자기 큰 돈이 어디 있냐며 죽은 재산 다 썼다며 돈을 던져서 그런 줄 알아내지 못하나 먼지만 풀풀 날리는 걸 보여주는데 허리 디스크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안 해도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다 상술이라고 뭐라 하는 걸까요? 우리 엄마는 지금 걸어 다닐 수 없는데 적금도 있고 통장에 돈도 있는데 언제 현금이 필요했던 적 있었던 거야? 현금이 필요할 때 쓰는 걸 어디 쓰나? 외국에서는 그런 수술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알아봤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상하게 꾸겨서 수술을 하는 거라고 하고 운동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장모님한테 운동하라고 하니 전에 운동하다가 그래? 운동비 매달 10만 원씩 지원해 줄게라고 했어요. 현재 우리 엄마는 걷지도 못합니다. 능력이 없다고 하니 디스크가 터졌다고 하던데 어떤 운동을 해봤는데 의사가 수술을 빨리 하라고 하고 아픔도 심하다고 하는데 너무 과하게 하는 거 아니야. 너 아픈 거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안 돼. 나중에 준우한테 이런 대우 받고 싶어. 내가 준우한테 왜 이런 직급을 받았는지 운동으로 어깨 디스크가 터지는 일 없도록 하겠어. 이런 병은 게을리해서 생긴다고 하고 솔직히 장모님이 아픈 게 내가 무슨 상관인데? 너가 벌금도 안 물리고 세금만 안 났어도 수술비 도와줄 텐데 뭐 문제가 있었을까? 다 너의 선택이니까 해결하라고 생각하지 말고 돈은 아들 돈으로 정하고 친모가 아픈데 그런 얘기 말하지 마. 남편과 이혼까지 생각했는데 결국 친척 오빠의 도움으로 다른 병원보다 저렴하게 수술받았고 이모께서 수술비 도와주셔서 친모는 무사히 회복했어. 친척들은 여유돈 준비를 하라고 잔소리를 했지만 억울하게 받았다. 남편은 반성도 없이 단단히 일로 몰아세 가고 있더라. 얼마나 일로 공에 있을 거야? 함부로 말하고 들어와서 사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죽겠지만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남편에게 사과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쪽발이 한 대 때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친정어머니는 수술 결과가 좋아서 재활치료를 시작했어요. 회복 동안 내가 돌보는 측면에서 올라안아야 했어. 자식이 내게서 유일했고 내가 평상시 제값도 던진 동안 아들을 유치원에 등록하고 친정어머니를 병원에 가야 했어. 그동안 보내고 있으니 남편이 말해서 내가 정말 잘 나가는 기분이야. 제 작심에 막상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이지 돌연변이로 바라보는 말들 망할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 멋진 놈나보다 어떻게 이런 기회가 내게 찾아오다니. 이거 정말 대박 중에 대박이야. 무엇의 대박이니 이상하다고 앉아 뭐가 이런 좋은 현금이래. 아무도 운이 좋으냐. 나한테 어떤 복권이 당첨이 됐을 때 내가 대박지 샀어 복권 바라면 자신이 지금 나한테 정신을 못 싣고 깨라면서 홀로 당첨 전망이었겠어. 운동장은 아주 이 입에 똑똑한 집이 하나 있는데 약주의 조의 친척 8촌은 집을 팔고 싶대요. 무슨 그 소리야. 그 집을 사계 주변 부동산 6에서 전세가 됐어. 계약 얼마쯤 맞잖아요. 남편이 휴대전화를 켜 보여주며 물을 뱉어 말해야 했어. 무엇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집을 살 것이며 시세 격차에서 얻은 후 팔아치워버릴 것이겠지만 생각. 시아버지의 집에 옮겼다. 나는 그 집을 얻겠다고 말한 적 없어. 비싸게 팔기 위해 싸게 살 건 아니야. 부모님의 집을 옮겨드리겠다고 말했어. 정말 할 수 없는 일이야? 우리 부모님의 집이 어떤 상태인지 알면서도 이게 무슨 심한 행동인지. 집값이 더 오르고 난 후 팔기도 가능해? 차익을 챙기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 부모님의 집을 더 좋은 곳으로 옮겨드릴 수 있어? 남편이 정말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나요?
형편이 어떻게 되어서 그 집을 살 수 있겠어요? 그렇게 큰 돈을 지불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손해볼 수도 있고 돈을 주고 집을 살 수 없을 만큼 어려울 수 있어. 저는 친정엄마를 돌보느라 바빴고 남편은 대화를 하지 않았어. 그런데 남편은 대출을 받아 그 집을 사버렸다고. 상의도 없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이건 정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한두 푼도 아니고 억대가 들어가는 아파트를 어차피 내 이름으로 대출받은 거고 내가 모은 돈으로 효도 한 번 거하게 해드리겠다는 건데 허락이 뭐가 필요해? 내가 당신처럼 뭐 돈이라도 날려 먹을까봐. 그래, 그런 일 절대로 없으니까 걱정은 하지도 마라. 이참에 나도 남들 다 하는 효도 그 한 번 제대로 해보자. 편은 신이 나서 온 동네방네 자기 자랑까지 해가며 효도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떠벌렸는데 그 꼴이 얼마나 보기 싫었는지. 그런데 딱 한 달 뒤에 남편 얼굴이 죽상이야. 정말 저승사자라 만나고 온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한숨만 푹푹 쉬는 게 아니겠어요. 무슨 문제가 생겨도 제대로 생겼구나 싶어서 이실직고를 하라고 했더니만 남편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계속 자리를 피하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일주일 뒤에 이 모든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되었죠. 시부모님이 글쎄 짐을 전부 싸들고 저희 집으로 제 눈치를 보면서 면목이 없다는 말만 하시고 들어오시는 게 아니겠어요. 짐이 한가득인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아니, 남편이 새 집으로 이사를 시켜드린 거 아니었어요. 전세 계약도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며칠 동안 일정이 붕 떠서 오신 거예요? 아휴, 내가 답답해서 원하니 이놈이 크리세, 뭐 지인의 사돈의 팔촌에 어쩌고 하더니만 우리 낡은 집 정리하고 지도에 대출금 못해서 이사시켜준다고 효도한다고 큰 소리 떵떵 칠 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그 부동산이 있지도 않은 허위 매물이었습니다. 뭐야, 사기를 당한 거야. 사기 내가 피가 가해서는 나라고. 그런 사기를 당할 줄 알았을까요? 집주인인 척을 하는데 내가 속지 않을 거란 생각은 못했어요. 이 매물은 상상조차 못한 것이었습니다. 서류도 모두 완벽했는데요. 그냥 이사를 하겠다고 했을 때 가격이 시세의 절반인 순수한 동네에서 나온다는 집이 허위 매물이었습니다. 대출금을 받은 건 얼마나 됐냐고요? 아니, 대출 신청 어떻게 통과된 건가요? 알고 보니 그 심사 담당자까지 모두 속은 거였어요. 은행 대출은 안 돼서 다른 데서 높은 이자율로 빌렸더니 모두 사기꾼이었습니다. 내 눈앞이 캄캄해지고 남편은 일이 이렇게 되어버린 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뻔뻔하게 나오는데 진짜로 머리를 다 뽑아버리려고 했어요. 정말 계약서 꼼꼼히 읽는 연습을 할게요. 수술이라고 난리칠 어떤 때는 운동만 하면 된다고 하더니 보험금을 받았느냐는 소리가 들리며 미친 거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어요. 상황이 꼬이자 나한테 왜 이러는지 제 생각을 다 이야기했더니 시부모님과 남편은 경계하며 지켜보기만 했어요. 남편은 부모님 앞에선 큰 소리치며 효도를 강조했고 난 이혼을 고려했어요.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결국 현실을 받아들이며 이혼을 결심했고 그 결과 애들을 남기고 떠나는 현실을 직시해야 했어요. 내가 보고 있을 테니 가서 잘 살아봐. 나는 아들을 키우고 있으니까 몸만 나가라고. 아이를 볼모로 삼으려고 하는 내 헌신을 잘 알아야 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너는 한숨을 쉬고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니 남편은 당황했다. 시부모님은 나를 말리면서 아이는 엄마가 키우는 거니까 아빠와 함께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난 그걸 거절했다. 평생 함께 하다가 상대가 챙기기 힘든 상황에서 서로에게